네,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5년. 어디 가서 호소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 없었고 어디 가서 억울함을 얘기해도 외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5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옥시의 무책임한 태도, 이 태도에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이제 법적 소송은 물론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옥시 래킷뱅키저입니다. 래킷뱅키저. 이름 바꾼다고 해서 그 회사가 달라지나요? 래킷뱅키저. 우리 주변에 이 래킷뱅키저라는 이름으로도 파는 물건 많습니다. 불매운동 나서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영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때도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자,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수사가 늦어진 부분에는 사실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사태가 2011년에 발생을 했고 2012년도에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됐는데 이 수사에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의 어떤 사법 절차나 절차권을 침해했다라고 보이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오 씨 측은 증거를 인멸하고 법인을 변경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법인을 또 폐업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한 점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단순한 일반 형사사건으로 분류해서 여지까지 한 번도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신문조사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것이고 엄격하게 보면 이거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오늘 이제 검찰에서 드디어 이제 최고 결정권자 전 대표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부른다면 일단 불렀다는 거는 혐의점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했다는 거겠고 더 추가적으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네, 일단 오늘 검찰에서 단순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혐의점이 있다, 추상적이나마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대표이사가 신전 대표이사가 2001년도 당시에 그 해당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시점의 대표이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제품이 어떤 개발이나 어떤 판매에 대해서 직접적인 최종적인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제품의 유해성을 과연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러한 유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판매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냐, 그 부분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 6월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문제점이 밝혀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유해성을 나타내주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런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알고도 그냥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무시해 버렸는지 여부도 수사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그 신전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모 선임연구원이나 아니면 그 옥시 연구소장을 지냈던 김모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소환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떠한 과정에서 이 해당 유해 물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는지 여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정황을, 사실관계를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피해자들이 우리 이런 일을 당했어요. 회사에다가 얘기했는데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막 그냥 삭제해버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적 비난을 떠나서 도덕적 비난, 아까 폐업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더 지금 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인터넷 게시글은 최초에 이 제품이 판매되고 출시될 때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아이가요, 지금 초등학생인데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 전입니다. 5년 전 이상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던 아이입니다. 저렇게 산소통 메고 지금도 학교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참 저 아이를 보면서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하고요.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되도록, 저 애가 저렇게 되도록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 그 피해 사실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들을 삭제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해서 피해를 확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애초에 검찰은 이것을 살인죄,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된 PHMG라는 어떤 유해성 독성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도 했었는지, 왜냐하면 내부의 연구원은 이 위험성을 알고 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임원들이나 이 제품 출시 과정에서 이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지 또는 2011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물질이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어떤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접했으면 전격적으로 그렇죠. 전품을 회수해서 그때서라도. 그 이후에 피해자는 막아야 됐는데 그때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살인죄로는 좀 규율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저도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은 아직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고 예. 관련 참고인들의 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살인죄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수사 당국의 평가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조사한 이후에 그렇죠. 살인죄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제 피해자 그 대표가 나오는데 아 살인죄는 안 벌써 될 것 시작부터, 같고 예. 업무상 과실만 가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라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어서 이 부분 또한 문제이고 어찌됐든 한치의 오차도 없고 피해자들이 어떤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시효에는 문제 없습니까? 그 부분도 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살인죄가 적용돼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살인죄의 그 공소시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이제 업무상 뭐 과실치사, 과실치상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해당 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예. 7년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언제를 이제 공소시효 기산점 시작되는 시점으로 잡을 수 있느냐 어허. 그 논란이 있는데요. 검찰은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다.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죄로 처벌하더라도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옥시 피해자들 10년 전에 이 물건 썼다가 지금 네. 지금까지 온 분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근거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할 때 그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시점을 사망 시점으로 잡겠다. 그리고 또 업무상 과실치상, 즉 이 가습기를 써서 다친 분들에 대해서는 다친 시점을 공소시효 시작 시점으로 잡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검찰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이제 지난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약간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옥시의 진정성 없는 태도에 분노한 피해자와 소비자들은 이제 본격적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생활용품인 이 업체 래킷 뱅키저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옥시 래킷 뱅키저, 옥시만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어떤 회사인지 연빈 앵커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80%가량이 옥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옥시 래킷 뱅키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한국 옥시 래킷 뱅키저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2011년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래킷 뱅키저 코리아로 바뀌었는데요. 영국 생활용품 기업인 래킷 뱅키저가 동양화학그룹 계열사 옥시를 인수해서 설립했던 회사가 바로 옥시 래킷 뱅키저였습니다. 래킷 뱅키저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14조 원이 넘는 영국의 거대 기업입니다. 1823년 뱅키저로 출발해 무려 190여 년의 역사를 이어왔는데요. 200여 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60여 개국 지사에 3만 6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래킷 뱅키저는 지난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정한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100대 기업 가운데 7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0위권에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두고 황사나 꽃가루, 흡연이 폐 손상의 원인일 수 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건데요. 단단히 화가 난 소비자들,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죠.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나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눈에 익은 것들이 많습니다. 살균 표백제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표백제부터 유명 제습제 상품, 제모제와 인후염 치료제, 그리고 손 세정제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도 래킷 뱅키저의 매출은 계속해서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래킷 뱅키저의 다른 제품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래킷 뱅키저가 옷 갈아입고 주소 바꾸고 호적 바꿨다고 그 회사가 다른 회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팔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다른 제품을 과연 보여드릴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비난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요. 영국에서는 존경받는 기업 10위랍니다. 이 회사가. 만약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정말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외면하고 무시했을까요? 왜냐하면 옥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옥시의 개인적인 어떤 법인의 문제보다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수배 또는 수십 배에 이를 정도로의 아주 가혹한 수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특히 영국에는 기업형사처벌법이라고 해서 예. 실제로 사람에겐 징역형을 내리지만 법인, 회사에는 징역형의 다른 이름으로 어떤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어떤 벌금형 제도가 있는데요. 최대 매출의 10%까지 이제 벌금을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불법 행위나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는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업형사처벌법으로서 강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하. 영국이나 호주 이런 데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를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한국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강한 형사처벌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역습에 나섰습니다. 어쩌면 피해자들이 지금 집단 소송, 다음 달부터는 집단 소송하는데 변호인만 25명.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집단 소송. 가장 중요한 게 그 승소 판결을 얻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즉 가습기의 그런 유해성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그 유해성으로 인해서 다쳤다라는 점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점에 이제 그 변호사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증명이 민사소송 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 수사 절차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제 끄집어내서 그런 그 유해성과 사망 그리고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옥시 측에서는 꽃가루가 원인이다, 황사가 원인이다, 가습기 청소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소송 과정에서 모든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 불난데 더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좀 정말 진지하고 정말 사과하는 마음으로 대처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민법상 소멸시효는 3년이 기한입니다. 공소시효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네. 만약에 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면 모두 다 기각될 염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소송이나 형사처벌에 그대로 맡길 것보다는 그러니까 소멸은 이제 민사상이잖아요. 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지금 집단 소송에서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그냥 소송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한테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변호사님들이라 이 시효에 관한 문제도 철저하게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출석한답니다. 이 전 대표 YTN이 10시에 출석하는 모습 보여드릴 예정입니다.